반갑습니다. 붓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계엄령 승부수가 통한 건가요? 탄핵 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돌파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죠. 트럼프에게 핵심 참모 역할을 해왔던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와우라는 멘트를 남겼습니다. 주말에는요, 또 폭스뉴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부정선거에 관해서 10분 정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파 세력은 트럼프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임기 2주를 남기고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5일, 6일 한국을 방문해서는요.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모든 상황을 평가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이 상황에서 승리는 누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을 지켜낸 국민이 승리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승과 패 중에서 패는 공수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재명의 권력에 줄 섰던 개들이 패하지 않았나 확실해 보이는데요. 공수처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책임지고 맡아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공수처가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수본은 공수처의 요청을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국수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맡기기로 했다.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해 줄 테니 경찰이 집행할 것을 지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체포영장을 기한을 연장한다? 뭔 개 같은 경우입니까? 공수처가 일단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도 없는 공수처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가 수사체계 혼선을 부추긴 것이죠. 판사가요, 영장에 아무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한다라는 조항을 잡아넣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시는 한남동 관저는 군사 기밀로 분류가 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영장 집행이 안 됩니다.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수색이 가능한 거, 그럼 당사자가 거부했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 발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법 연구원자 먼저 오동훈과 같은 조직에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서 약간 좌쪽 성향을 보인다. 아니 그냥 좌쪽 문 열고 뛰쳐나간 판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판사가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판사 마음대로 영장을 초법적으로 넣은 겁니다.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네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지법의 영장 또한 편법적인 발부다라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된 이상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이 국민적 압박을 이겨내고 어디서 해줄까 묻고 싶은데요. 일단 공수처가 영장을 기한해 줄 테니 경찰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힘써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데요. 이 공수처가 내란죄, 직권남용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그리고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미 국회에서 탄핵을 통과시킬 때 내란죄를 넣어서 탄핵을 통과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도 23명이 뭐 찬성을 하든 기권을 하든 거기에 표결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때도 내란죄를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말리지 않고 동조했다라는 내용을 넣어서 탄핵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재에서요, 이 내란죄를 쏙 빼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붕어빵에 팥 없는 거랑 똑같은 거고요. 일단 뭐 강간죄로 이렇게 형사 입건시켜가 재판장에 세워놓고는 강간죄 빼자, 성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제가 쇼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포인트로, 가장 힘줘서 이야기를 했던 게 내란죄였습니다. 내란 수괴 이러면서. 그 내란죄라는 말을 누가 먼저 했냐? 이 친중 세력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한동훈이, 그리고 국회 월담하지도 않고 국회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뭐 이건 내란죄야, 내란 수괴야 라고 입을 털어댔던 이준석. 그러니까 친중 세력들이 딱 그따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3일에 공수처가 쳐들어갔을 때, 그때 한남동에서 우리는 외쳤죠. 꺼져라 막 이러면서. 근데 1시 반쯤에 공수처가 오줌을 참지 못해서 이제 5시간 반 만에 체포영장 집행을 철회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자정, 그러니까 밤 12시 땡땡 하자마자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6일이죠. 오늘 12시까지 유효한 겁니다. 일단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한다라고 해서 지금 한남동에 많은 청년들이 버티고 있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도 길죠. 일단 최상목에게 경호처에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공수처가 최상목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대,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를 돕지 않고 공수처를 돕고 있다라는 것은 하극상입니다. 하극상. 그리고 최상목이가요, 윤석열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배치된 군 경찰에게 한남동의 경호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지만 이 짝에서 불응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수처는 한술 더 떠가지고 최상목에게 협조 요청, 그러니까 경호처가 공수처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령하듯 요구한다라는 게 사실상 지금 경찰이 지금 정부를 향해서 지금 짓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경찰이 굉장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사법부도 못 믿겠다, 뭐 검찰도 못 믿겠다는데 경찰은 더 못 믿습니다. 역사가 그려왔어요. 지금까지 뭐 검찰, 사법부 무너지기 전에 먼저 무너졌던 게 경찰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상황에서 뭐 최상목도, 대통령 놀이에 빠져있던 최상목도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 알게 된 것 같고요. 이 경찰은 눈치 게임 중이다라는 거죠. 윤석열이 돌아오면 내 모가지 날아간다 라고 하니까 더 어쩔 수 없이 발을 들였으니까 더 강하게 지저대는 것. 이 상황은 누가 만든 것? 우리 국민이 만든 겁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그때처럼 5%, 막 윤석열 대통령이 10%가 박살나면서 지지율이 하락 곡선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통과시키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5% 찍고 뭐 하고 국민들이 돌아서고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보내고 이재명 조기 대선으로 가고,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 도전하겠다 오세훈 튀어나오고 홍준표 튀어나오고 어이없는 이준석 튀어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촛불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파들이 어떻게 했죠? 야, 그래, 너네들 반미 탄핵 집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CIA 신고하겠어. 문화로 발전할 수 있는 촛불 행동이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거를 애초에 국민들이 함께 못하게끔 물길을 일단 막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광화문 집회에서 우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게 뭐 10배, 20배 가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진실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한 2030들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때 그때의 그 느낌. 2030들이 봤을 때 왜 친중 세력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올까? 왜 트랙터 시위에 중국 것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을까? 왜 중국이 이 윤석열 탄핵에 저렇게 신이 나 있을까?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가세하고 있고 뭔가 이런 조직적으로 가고 있는 이거를 국민들이 봤을 때 이 뭔가 잘못된 거를 느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 아니 그렇게 큰 대륙인 미국에서도 스톱 더 스틸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국이 미쳐 돌아가는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저 미친 것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부정세력,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만한 뭔가가 있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한 국민 담화에서 쭉 이거였나? 왜 비상계엄이라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놀란 부분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흐름, 민주당의 미친 탄핵놀이, 특검놀이, 특검 남발, 예산 삭감, 정상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무도한 집단은 민주당이었구나를 이제 눈을 뜨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만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 이후 가장 높은 40% 찍었다라는 거죠. 연령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 지지율이요. 40%대에 근접했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발에 힘을 보탠 거고요. 사실 중도층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좌우가 확실하게 나뉘고 중도가 여기에 붙으면서 윤석열이 오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아니야 어느 나라든 좌파 우파가 있는 거지 중도 난 중도야 뭐 없습니다. 좌파 우파 딱 나뉘고 45 나뉘든 딱 나뉘고 중간에 10%는 그때 대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거. 근데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중도가 이러다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 상황은 자유진영을 지키는 거구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나 하고 싶은 말 살고 싶어. 사유재산 허용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 조사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요 35%를 다 넘기면서 탄핵 정국이 무색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 조원 CNI, 코리아 정보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이 새해 들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35% 이상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 나온 건 이번이 또 처음인데요. 보름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2기. 폭스뉴스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Stop the Steal, 그것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10분 이상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빡 나오고요. 10분가량의 영상 동안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냐. Stop the Steal은 트럼프 구원대 대한민국의 우파가 미국을 외치고 있구나. 미국과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이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가는 자유진영. 미국에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해요. 중국에 대해서 친중 세력들이 많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친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하구나. 미군 철수를 외치는 것은 저 빨갱이 집단이고 대한민국의 우파는 Stop the Steal. 그러니까 트럼프에 힘을 실어주고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이제 우호적인 방송을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취임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하든 탄핵 이렇게 헌재에서 뭔가 답을 내지 않으면 이 트럼프가 이재명을 대북제재 위반 범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그런 가능한 사람이죠. 트럼프는 문재인을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에게도 바로 대놓고 웃으면서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광장에서 나한테 처음 맞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옆에 앉아서 막 얘기하는데 문재인 보지도 않고 그 세계가 방송하고 있는 데서 통역하지 마라. 그 중간에 앉아서 통역하지 마라. 이 사람 하는 말 뻔하다. 나 듣고 싶지 않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UN 대북 제재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지켜보겠어라고 미리 방송을 했고 미국 국무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 트럼프 2기를 맞이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의 아가리,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가겠네? 저거 뭐 때문이야? 이미 다 자료는 수집됐을 겁니다. 이재명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를 못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본인의 사법 리스크 이거 털고자 지금 이만큼 판을 키웠는데 이 새끼 보니까 대북제재 위반했습니다. 그래? 그 UN 대북제재 말고 우리나라 법으로 봤을 때 그 몇 년 정도 나와? 한 70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야야야 그거 재판에 세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트럼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지금 윤석열 이제 탄핵 체포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와우 라면서 놀랍다라고 반응을 했고요. 4일에는요, 그 X 트위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집회, 한남동 집회의 게시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스탑 더 스틸, 이 부정선거에 대한 계엄, 합법, 화면 띄워드릴까요? 탄핵 무효,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문장 적힌 팻말에도 와우!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되는 소식이 터졌던 그날 3일이죠. 와 경찰 많다라는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그 바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라는 건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 나 여기에 몇 초 할애하고 지금 한국을 심각히 보고 있어. 야, 나 트럼프랑 알지? 짝꿍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에 새벽 시간은요,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육교를 건너는데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 이제 이쪽 넘어갔다가 이쪽 넘어오는데 사실 뭐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새벽 시간에는 그 인원들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 새벽 시간에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건 2030 맷집 좋은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정말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추웠는데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냥 웃으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켜. 저쪽에는 이제 민주노총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맷집 좋은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딱 있는데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이제 그들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된다. 그리고 부정 세력의 척결에 앞장서는 윤석열을 지켜내야만 지금 내 세상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세력에 줄 섰던 개들, 친중 세력들, 이런 세력들은 이제 잣됐습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